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트럼프 앤 김문수 중국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자유통일, 남북통일 이제 시동이 걸렸다. 한국이 지투된다. 뭐 그런 이야기 할 건데요. 지난 3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특사가 김문수 후보를 비밀리에 면담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뭐 핵잠수함 뭐 개발이나 아니면 뭐 자유통일, 뭐 남북통일, 뭐 그리고 한국의 핵 제철시설 보유, 또 미국의 전술핵 반입 뭐 이런 것들을 미국하고 사전에 교감을 한 것 같아요. 그 교감 사전에 미국하고 모종의 합의가 없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나중에 뭐 자칫 잘못하면 개망신 당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고요.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무역 관세 협상 뭐 100개 투항했습니다. 뭐 중국 시장 개방하겠다, 펜타닐 수출 안 하겠다, 완전히 한국 선언했는데 지금 뭐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중국 끝난 것 같고요. 뭐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끝났고, 문재인이 끝났고, 이재명이 끝났고, 북한 끝났고, 예수의 로마 교황 끝났고요. 교황도 미국인이 선출됐습니다. 그 친중 권영세 정치생명 끝났고, 뭐 친중 한동훈이 뭐 얘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스톱 더 스틸 김문수가 되면은 부정선거 척결하겠다, 사전선거 운동 폐지하겠다 했으니까 뭐 이것도 우리 소원대로 되는 것 같고, 뭐 나라가 바닥을 찍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런 이야기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제 반중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뭐 이런 거를 쭉 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침투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그러니까 저기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예. 뭐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즘은 제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받아들였는지, 대한민국 건국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뭐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조선 말기가 어떻게 이렇게 개화가 됐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북한에다가 흘려보내면은, 그리고 성경 말씀들을 흘려보내요. 그러면은 북한이 이제 무너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공산주의가 나쁜 거다, 이런 거 여러분들 들고 일어나세요. 여러분들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해외에 나가시면은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시고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이런 방송을 계속 지금 하는 거는 북한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면요, 중국이 엄마입니다. 엄마가 죽어버리면은 새끼들은 다 죽는다고. 중국도, 북한도 새끼니까 죽고, 한국의 종북 세력, 종중 세력, 얘들도 새끼니까 다 죽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엄마를 무너뜨리는, 반중운동 하고, 이제, 이, 북한에다가 대북 단파 라디오를 집어넣어가지고, 종북 세력의 엄마인 북한을, 제거하는, 무너뜨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에 전파 사용료가 한 200만원 깨지니까요, 여러분께서 북한 무너뜨리고 중국 무너뜨리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활동하는데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2050년 되면은 한국이 소득이 8만 불이 될 거고요, GDP가 8만 불 되고 G2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골드만삭스가 2007년도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한반도가 2030년 이전에 통일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2014년에 했습니다. 예. 벌써 8년 전에, 8년이 뭐야, 11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네. 제가 아스팔트 운동한 게 2012년 초부터 했고, 반중 운동한 게 2018년도부터 했으니까 저도 뭐 한 14년 14년 차 됐네요. 아스팔트 운동한 지. 근데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2014년에 한반도가 2030 이전에 통일될 것 같다 했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100기 투항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한국이 통일하는데 중국군이 방해를 못 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것도 하기 힘들어질 거고. 그 이분이 한 이야기는 2040년 이전에 2040년경 되면은 만주가 한국 영향권으로 빨려들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무역 협상 이제 결과를 발표했는데 중국 시장 개방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펜탄의 수출 안 하겠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항복 선언 낸 겁니다. 한국 선관위에서 잡아간 중국 해커 수십 명 가지고 빅딜 협상을 한 것 같아요. 야, 이거 공개하면은 너희 전 세계에서 왕따 당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너 이거 공개할까 아니면 이거 서명할래? 뭐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한 것 같고, 뭐 이래 되면은 뭐 모르긴 몰라도 중국 보고 한국 대선에 개입하지 마라, 부정선거하면 죽여버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 분명히 했을 겁니다. 트럼프가 안 할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했을 거야. 그리고 야, 우리가 북한 접수하러 들어가는데 너희 북한군 움직이면은 너 죽어. 아마 중공군 움직이면은 북한 문제에 개입하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기 전까지요, 중국 기업은 계속 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 이미 다 망했어. 그나마 조금 꼴딱숨 쉬고 있는데 중국이 사라진 미국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접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철강이 빠져나가니까 한국산 철강이 그렇게 지금 잘 팔리고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한국의 배터리 3사가 수주 잔액이 1000조원을 돌파했고 1100조래 1100조. 이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 지금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여기저기서 뻥뻥뻥 터지고 폭발하고 그거 계속 나오니까 중국산 배터리 아마 안 쓸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장도 한국이 다 먹으면은 이 배터리 수주 잔고 2000조 3000조 되는 거 순간일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 스파이가요, 유럽의 문건을 500건을 빼내다 걸렸대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저 유럽한테 접근해가지고, 우리 유럽아, 우리가 같이 힘합해가지고 미국하고 관세 전쟁하자, 우리 2대1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래놓고는 뒤에서는 중국 스파이 보내가지고 유럽 의회 문건을 500건이나 빼내고, 말과 행동이 안 맞는 거지. 중국은 빨갱이 새끼들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나쁜 짓 하고 그러잖아요. 독일 구현 보좌관이 간첩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퇴출되고 있고요. 그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기업들 줄부도하고 있고, 중국 안에서 폭동이 급증하고 있고, 은행이 2000개 이상 망했고, 은행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금 인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계좌 이체도 안 되고. 자, 그리고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전쟁을 했는데, 중국산 전투기, 중국산 미사일 가지고 한 대당 3000억짜리 프랑스 라팔 3대가 격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파키스탄 지원하는 중국산 물건 불매 운동이 벌어지니까 중국산 제품이 사라진 시장에 한국산 제품이 또 이게 시장을 또 잠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도가 앞으로 한국산 KF-21 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방공 미사일 등 대량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뭐 인도는 또 한국산 무기 왕창 사가겠지. K9 자주포 가가지고 사가가지고 재미 좀 봤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KF-21의 경쟁 기종인 프랑스 라팔이 퇴출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협상이 잘 끝났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는 게요, 트럼프가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모든 국가 사람에게 2차 제재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란산 에너지의 약 90%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란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면요, 중국 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중국산 물건의 전체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 수출이 안 될 거고, 뭐 수출 안 되면은 중국 기업 다 죽을 거고, 뭐 그래 되면 줄부도 중국이 연말까지 수억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그래야 될 거면, 지금 인구가
8억에서 9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아마 7억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없어진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또 다 차지하겠죠. 자, 중국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뭐 의미 없다. 자,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선박이 미국에 들어오면은 22억 뭐 벌금 때리겠다, 과태료 때리겠다. 뭐 그러니까 중국 조선소에 발주하던 배들이 전부 다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1년 안에 붕괴될 거고요. 중국은 해군 함정 수리도 안 될 겁니다. 뭐 그래 될 거고. 중국 철강, 페인트, 전기전자 업체들 전부 줄도산하는 거지. 전 세계 조선 시장을 한국이 싹쓸이하게 될 거고, 미국의 함정 수리 시장이 연간 20조인데 뭐 이것도 한국에 다 먹겠죠. 그리고 미국의 함정 건조 시장이 30년 동안 1,600조 원의 돈이 풀리는데 뭐 이것도 한국이 또 많이 가져올 겁니다. 한국은 계속 돈이 들어온다. 자, 미국 국방부가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운항하는 미국의 항공기를 수리하는 그 시설로 대한항공을 시찰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제 뭐 연간 57조 원짜리 이 항공기 수리, 전투기 수리도 한국에서 한다 이거죠. 저런 식으로 한국한테 돈도 넘겨주고 기술도 넘겨주고 그 수리하면서 전투기 수리하면서 그 기술 다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다 넘기는 거예요 지금. 자, 26조 체코 원전 수주가 확정됐죠.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업적입니다. 이거 상당히 잘했는데 문재인이를 수사를 안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지지율 빠지고 문재인이 하고 손잡은 내각제 개혁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프랑스가 자기 텃밭인 유럽에서 원전을 한국한테 뺏기니까 열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목리를 부렸어요. 체코 법원에 뭐 소송을 냈는데 그러니까 체코 정부가 열이 받았습니다. 프랑스가 원전 기술, 가격, AS, 안전운전 등 모든 면에서 한국한테 패배했고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었는데 그 유럽에서도 말이 씨알이 안 먹혔다. 그럼 앞으로 유럽 국가들이 원전 건설하면요 전부 다 한국산을 갖다 쓰겠죠. 그 미국 기업은 원전 시공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미국이 원전을 4배로 확대한다고 하면 저거 건설은 계약은 미국 업체가 해도 뭐 건설은 한국 업체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원전 시장이 모듈형 원전, 뭐 대형 원전, 소형 모듈형 원전, 거기다가 원전 해체 시장 하면 약 한 3,000조가 되는데 그 시장을 한국과 미국 기업들이 뭐 나눠 먹는다, 뭐 그래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방산 수주가 100조가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무기가 이제 잘 팔리는데 중동 국가들은요 한국한테 무기 개발 자금을 먼저 제공하고 한국군보다 자기들이 먼저 배치하겠다. 기술 이전 해달라, 공장 건설해달라, 중동 아프리카에 판권 달라,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자금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요, 이거 한번 수출하면 향후 50년 동안 부품 수출을 해줘야 돼요. 부품 수출. 그리고 성능 개량 사업, AS, 교육 뭐 이런 걸 해줘야 되니까 처음 판매 금액의 최소 5배에서 많게는 한 10배가량의 추가적인 매출이 그냥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이 10년 안에 방산 수출 1,000조 되는 거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1,000조 수출하면은 향후 50년 동안 최소 5,000조에서 많게는 뭐 일경의 돈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고, 무기를 수출하게 되면요 원전이 같이 따라 나가요. 그리고 뭐 고속철도, 지하철, 뭐 일반철도, 항만 건설, 뭐 교량 건설, 뭐 댐 건설, 그리고 뭐 도시 건설, 뭐 공항 건설,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 나갑니다. 공산품 수출 잘 되고 뭐 문화상품, 관광상품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따라 나가니까 그냥 돈이 한국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냥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서 한국에 온돌 까는 게 지금 뭐 대세라 그러고 그 유행이래요. 그리고 한국에 홍어도 먹고 가자미 요리도 먹고 뭐 별의별 걸 다 먹어.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의 라면 수출이 지금 1조가 넘어가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한국의 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문화가 그냥 전 세계로 쫙 지금 계속 지금 이게 퍼져나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뭐 한국의 이 수출이 중국 시장, 중국이 이제 저가 공세하는 거 저거 없어지면은 한국이 전 세계 시장을 다 장악하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차기 교황 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교황 복장을 입고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죠. 그런데 이거는요, 로마 바티칸이 미국 트럼프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아니다 다를까, 이번에 교황 선출할 때 보니까 전부 다 안 하려고 그래.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다 도망가. 아마 저기 그 미국의 정보기관이 뭐 CIA나 누가 가가지고 이번에 교황님 하시면요 조만간에 돌아가시게 하나님 뵈러 가게 될 겁니다. 뭐 그렇게 협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기경 된지 뭐 2, 3년밖에 안 되는 신빙 새내기 추기경이 자기도 이 말 안 된다, 내가 교황 되는 거 말 안 된다 했는데 뜬금없이 교황이 됐어요. 미국인 교황이 첫 선출됐는데, 이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로마 바티칸을 점령하고서 총독으로 임명했다고 보는 게 그게 맞을 겁니다. 로마 교황은요 바티칸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착각을 하는데, 로마 교황은 바티칸 시국의 대통령이자 정치 지도자입니다. 세속군주라고. 이 예수회라는 정보기관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뿌리고, 그러면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을 하고,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전 세계에서 이 헌금을 내면요 그거를 몇 프로를 또 이렇게 가져가. 로마 교황청으로 이게 돈 보내래 가지고 가져간다고. 그게 얘들의 돈벌이에요. 그냥 삥 뜯는 거야. 중남미 같은 경우는 그 창녀들이 몸 팔아 가지고 그 헌금 내죠. 11조 내고 헌금하면은 그 돈이 로마 교황청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로마 교황청이 저 바티칸이요 그 유럽 전체주의 공산주의의 모델입니다, 모델.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하고 되게 친했다고. 그리고 뭐 문재인이도 카톨릭이었고, 저기 바이든 대통령도 카톨릭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이,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미국의 민주당,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합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정선거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다시 공작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겼어. 그러니까 바티칸이 졌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식민지로 떨어진 겁니다. 미국인이 교황으로 선출됐다는 의미는요, 트럼프가 바티칸을 푸에르토리코 같은 식민지로 접수한 다음에 총독으로 미국인을 내정했다는 뭐 의미로 그래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겁니다. 신임 교황의 메시지는 앞으로 백악관에서 써주게 될 건데요. 동성애 안 된다, 낙태 안 된다, 뭐 제3의 성 불인정하겠다, 공산주의 안 된다, 아마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미국 각 대학교의 지원금을 중단하고 세무조사, 뭐 각종 범죄 이런 거 수사를 들어가니까 딥스테이트 학교인 하버드, 콜롬비아대 뭐 이런 전국의 대학들이 트럼프한테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중국도 백기투항, 유럽의 뭐 로스차일드가 뭐 예수회 이런 애들 백기투항. 이번에 로스차일드가 애들 뭐 한 20명 이상 죽었다더라고. 그러면 그 밑에는 더 죽었겠지. 싸그리 다 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백기투항, 미국 좌파도. 그러면 앞으로 이제 동성애 교육 안 시키고, 낙태 이런 거 교육 안 시키고, 제3의 성 불인정할 거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안 된다, 실력대로 학생을 선발할 거고, 미국도 건전하게 바뀌게 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리고 미 법무부가 불법 체포를 방해하는 그 좌파 판사들 줄줄이 잡아들이고 있고, 지금 미국이 청소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 손보는 거예요, 이제 한국.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문수 후보가, 아마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겁니다. 뭐 재미교포 목사가 이재명이를 대북 송금으로 미 재무부에 고발했는데, 제가 볼 때 CIA가 공작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이 선거자금 통장을 갖다가 딱 이렇게 압류를 걸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선거를 못하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뭐 작업을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후보가 지난 3월에 트럼프 대통령 특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하고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서울 대전에다가 지하철 시속 180km로 가는 GTX를 연결하겠다. GTX를 5대 도시에 깔겠다. 그러면요, 철도가 지나가는 곳은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표가 김문수한테 쏠리게 됩니다. 여기는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는 내란 세력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내란 세력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부동산 건설업체들이 전부 다 줄부도나게 생겼다고. 지금 말도 아니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에 돈 몇십조 풀어가지고 지하를 지하 40m에다가 이 180km짜리 지하철을 뚫겠다 이런 거 하면요, 전국에서 하여튼 김문수한테 표가 쏠리게 될 겁니다. 자, 들어갈게요. 세이브 코리아 3.1절 비상국가 기도회에 미국에서 오신 대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 안에 보시면 여기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위에 9명 중에 요 가운데 한 명 요 있죠. 미국 모스 단 대사. 이분이 김문수 후보를 지난 3월에 만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 모스 단 대사가 지난 시팩 할 때 나가지고 이재명이 문재인이 이쪽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막 까고, 그리고 한국이 지금 반국가 세력한테 넘어갈 것 같다. 그리고 중국이 선거 개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죠. 근데 아니 한국에 와가지고 연설하려고 이 바쁜 사람이 이 거물급 인사가 지금 한국에 10분 15분 연설하러 한국에 왔다? 나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김문수 후보를 만나고 간 거야. 그 1기 때 트럼프 진영에서 인권 대상가 인권 특상가 그런 거를 하셨던 거물급 인사인데요. 어머니가 또 한국 분이세요. 어머니가 그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배석했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이야기 했어요? 물어보니까 우리가 늘 하던 이야기 했지 근데 우리가 늘 하던 이야기가 중국 해체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통일을 첫날부터 김문수 후보가 띄웠는데, 이거는요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유통일. 근데 이거는 미국하고 사전에 합의가 안 되면요 이런 이야기 하기 힘들어요. 자, 김문수가 심상정한테 야, 우리 노동운동 같이 한 동료인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재명이는 노동운동도 안 했는데 왜 민노총과 한노총이 이재명에 줄 서나. 노동운동 했다는 사람들은 노동운동 동지인 김문수를 도와달라. 심상정, 한노총, 민노총 얘들한테 이재명이 도우면 너 가짜진보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 적전 분열 시킨 거예요. 적전 분열. 그러니까 지금 저 민노총, 한노총 저 안에도 그냥 줄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다고. 패션 좌파들. 이런 애들이 봤을 때는 김문수가 진짜 노동운동했네? 고문도 당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재명이 범죄자를 지원하고 찍으려고 대통령 만들려고 우리가 노동운동 하는 건 아니잖아? 하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러네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다 보면은 저 노동계가 완전히 분열돼 버려요. 민주당 저 좌파 운동권들이 분열돼 버린다고. 그 분열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계엄 첫 공식 사과를 했고요. 국민 고통 진심으로 죄송하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이만 작년 총선 전에 대북 송금, 국가 기밀 유출 등으로 구속을 시켰으면요, 민주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가능했을 거고요. 지금 통일 대통령 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거고 제2의 광개토 대왕이 됐을 건데, 문재인이를 봐주면서 문재인이하고 이 타협을 하고 이 범죄자 새끼들 비호하고 하다 보니까 이 문재인을 비롯한 내각제 개헌세력들한테 칼 맞아가지고 탄핵당하고, 자기는 지금 내란죄로 재판받고 다니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총선 전에 문재인이를 구속하라는 여론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물타기하고 시선 돌리려고 의대 정원 가지고 의사들하고 싸우다가 총선 패배하고 지지율 폭망하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답이 없으니까 비상계엄을 하고 뭐 그러니까 또 내란으로 이게 뭐 해가지고 탄핵되고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이만 잡아들였으면요, 지금 통일 대통령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집권 시 6개월 내 의료 교육 연구 완전 복구하겠다. 의대생들 복귀해달라고 이제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전국의 대학병원들 이미 줄보도가 났습니다. 줄보도 났는데 그거를 지금 의료보험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막고 있으니까 의료보험 재정이 지금 완전히 파탄나게 생겼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가 이제 다시, 원래는 의료계가 보수인데 보수를 깨부순 거야. 총선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보수 결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의료개혁 중단하겠다, 원점 재검토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의사들 표를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국민 억압하고 가난하게 사는 게 진보인가? 가짜 진보 확 찢어버리고 싶다. 북한은 시잡아 먹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뭐 민주당, 한노총, 민노총, 뭐 전대협, 패션 좌파 이런 애들은요, 이재명이 찍어주기 힘들지,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려고 우리가 이런 노동운동했나? 뭐 이런 또 순수한 좌파들이 또 있거든, 그 안에. 그런 애들을 적전분열시킨다. 자, 김문수는 그 민주화 운동하다가 징역 20년 선고받고 고문 당해가지고요,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뭐 2년 뭐 몇 개월인가 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10억을 거절을 했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남노당 출신인데, 빨갱이였죠. 빨갱이였는데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자기가 빨갱이 속성을 잘 아니까, 야, 이거 그대로 놔두면은 이거 정권이 넘어가고 나라가 넘어간다 하는 걸 아니까, 이 좌파 박멸, 공산주의자들 박멸을 했어요. 우리 김문수 후보도 민중당 출신인데 자기가 빨갱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얘들 놔두면은 정권 넘어간다는 걸 잘 아니까 아마 되면은 이 좌파들, 종북 주사파, 종중 세력들 완전히 씨를 말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2018년에요. 6월 달에 제가 그때 반중운동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청년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공부시키는 그런 과정을 만든 게 있습니다. 참 돈 안 되는 짓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이충근 박사님도 초청하고 김문수 후보도 초청하고 해가지고 이제 뭐 교육을 쭉 하고 했는데, 그때 교육시킨 학생들이 지금 이제 30대가 된 거죠. 30대가 지금 보수화되는 데 저도 조금은 기여를 했습니다. 뭐 김문수 후보가 이때 2018년에 이때 와가지고 자기가 반미 운동을 하다가 미국 갔다 오니까 내가 생각 잘못했다 하고 전향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감옥 갔다 와가지고 내 감옥에서 담배 끊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중국은 망하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동성애 축제 폐지해야 된다. 학문 선교는 더럽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핵잠수함 개발하고 핵 재처리시설 확보하고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재협상하겠다, 핵태세 확립하겠다 하니까 중국 공산당이 겁을 먹고 김문수 제거 지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전술핵 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는요, 사실 미국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으면 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잘못 이야기했다가 백악관에서 우리는 뭐 그럴 생각 없어요 하고 성명서 나오면은 김문수가 한 방에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사전에 미국하고 뭔가 이 모종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정선거 척결, 사전투표 폐지, 공수처 폐지 했는데 이거는 중국이요 한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인데 이거를 전부 다 제거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거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여야 3선 이상의 의원들은 그 가족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중국 간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안 먹은 놈들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 3선 이상 의원들은 아마 줄구속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국힘의 새 비대위원장에 35세 초선 김용태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뭐 이 친구도 뭐 좌파라고 말이 많은데 이준석과 한동훈의 청년 정치인 이미지가 희석되고요. 이번 대선 끝나면은 자동으로 소멸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직자들이 대거 젊은 층으로 교체가 되고요. 다음 총선에서 아마 3선 이상은 자동적으로 퇴출될 겁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30, 40대가 대거 공천될 거고, 중진 이상은 대부분 무능한 지방의 토 세력입니다. 자생적 중국 간첩이에요. 자기 친인척들이 다 중국에서 사업하고 뭐 그러니까 자발적 간첩이 된다고. 10대에서 30대 요쪽은요 10대, 20대, 30대층은 낡고 부패한 민주당을 버리고 국민의힘으로 이제 몰려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이 선거운동 도왔다가 영원히 미국에 못 가는 수가 생기니까 아마 그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확 줄어들 거예요. 뭐 다 그런 거 선거용으로 젊은 사람, 젊은 좌파 출신을 갖다가 이제 사무총장에 기용을 했는데, 뭐 젊었을 때는 뭐 좀 개념이 잘 없습니다. 뭐 그렇고, 자, 김문수 후보가 중국을 주적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 중국의 안보 경제 위협을 공식화했는데, 이거는 트럼프 메시지, 고든창의 메시지, 아까 모스단 그 특사 메시지 하고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미국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체제 전쟁을 벌이며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 김문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합니다. 중국의 자, 고든창 변호사가 이재명과 중국에 대해서 또 충격적인 경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고든창, 뭐 김문수 메시지가 동일해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의 국제정치 멘토가 누구냐면 이 국제정치학자 이충건 박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는 지금 트럼프 쪽 라인하고 지금 연결됐다고 보시는 게 그게 맞을 겁니다. 이재명이가 방탄조끼 입고 청계광장에서 유세했는데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게 CIA가 모기 자폭 드론을 개발을 했어요. 여기다가 그 뭐 폭약을 실어가지고 그냥 뭐 귀에 들어가가지고 뻥 터지면 그냥 뇌출혈로 죽는 거지. 그러니까 뭐 총으로 쏴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런 구차한 거 안 하지.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목사님이, 한인 목사님이 이재명이 이를 대북 송금으로 미국의 재무부하고 유엔에 공식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목사님들은요, 그 뒤에 항상 CIA가 따라다녀요. 왜냐면 미국의 한인들이 유학을 가든 뭐 처음에 이민을 가든 가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 통하고 낯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면 교회를 가. 교회를 가면은 교회가 뭐 이것저것 정착하는데 필요한 거 다 해줘. 부동산도 어떻게 소개해주고, 뭐 약국, 약 없으면 약도 해주고, 뭐 그러니까 교회가 주민자치센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인 목사님들을 CIA가 컨트롤하면은, 이번에 뭐 누가 왔어요? 뭐 이번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왔고, 그 사람은 집안이 뭐 하고, 자녀가 몇 명이고, 성향이 뭐 하고, 한국에서 뭐 하다 왔고, 이런 이야기가 자동으로 CIA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한국에서 뭐 요즘에 새로운 소식 나온 거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한국의 유튜브 보고 좀 새로운 소식 좀 알려주라고
뭐 그러면은 한인 목사님들이 그 중간에서 한국 소식을 미국의 정보기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해요. 가교 역할. 그런데 미국의 한인 목사님이 이게 나서가지고 이재명이를 대북 송금을 갖다가 유엔하고 미국의 재무부에 고발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CIA가 지금 나서고 있다는 거고 미 재무부가 이재명이의 관련 이재명이 정치자금 통장을 갖다가 딱 이렇게 세컨더리 볼 거 제재를 걸어버리면 이재명이는 정치 선거운동 유세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지금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자, 구글 트렌드를 보시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때 잠깐 반짝했고 김문수 후보 교체 때 김문수 후보가 또 반짝 떠올랐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요 거의 박빙이에요. 김문수 뭐 이재명 둘 다 이렇게 눌러보는 게 박빙이라고. 요 저기 빨간색이 김문수고 파란색이 이재명인데 전국적으로 봐도요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대전시, 전남 뭐 비등비등하죠. 충남, 충북, 뭐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뭐 경기, 경남, 강원, 경상북도, 울산, 대구 보시면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그게 꼭 그렇게 볼 수만 없다는 겁니다. 지금 겁에 질린 중도층들이 이재명이 당선되면 안 된다고 보수에 이번에 꼭 나가서 투표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게 뭐 선거 진다고 그래 보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부정선거 아마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아마 압력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만들고 일하겠다. 뭐 이래 이야기했고요. 국회의사당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대통령실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그랬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했는데 김문수는 오케이 이전하고 그거 받고 추가로 대통령실도 이전하겠다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 2,000개를 지방에 이양하겠다. 연구단지 키우고 기업 유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대전에 이게 CTX를 깔아주겠다고 했는데 CTX가 뭔가 보니까요. 그 서울에서 천안, 조치원, 정부 세종청사, 대전 정부청사 그리고 오송 청주 국제공항 뭐 여기를 갖다가 지하 40m에다가 180km짜리 그 고속철도를 깐다는 거예요. 지하철을 그래 깐다는 거죠. 그래 되면요 대전청사에서 서울까지 95분밖에 안 걸립니다. 뭐 중간중간에 이제 역이 생기겠지만 지금 서울, 수원, 동탄, 용인은 이미 GTX를 해가지고 지금 A, B, C 노선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한창 하고 있고 GTX A 노선은 지금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뚫렸고 지금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이미 완공이 돼가 기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동탄까지 연결된 거를 이게 천안, 오송, 세종, 대전 이렇게 연결하고 오선에서 청주로 연결하고 뭐 중간중간에 역은 더 생기겠죠. 기존 철도를 이용하고 뭐 시속 180km짜리 지하철을 깔아버리면요.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전부 다 수도권이 됩니다. 지금 용인에만 삼성하고 SK가 반도체를 480조 원을 투자하고요. 용인, 평택, 이천까지 하면 반도체 등등등 해가지고 거의 한 600조 원의 투자가 되는데 내년부터 2031년까지 공사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GTX가 이 CTX 하고 이게 연결되는 게 공사 기간이 한 5년 걸리니까 그러니까 2031년쯤 되면은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이 충남, 충북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고요. 그래 되면 이 지금 수도권, 경남, 충남, 충북 여기에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냐면은 다 김문수한테로 간다고. GTX를 이제 5대 광역권으로 이렇게 연결하겠다 했는데 또 수도권은 A, B, C 다음에 D, E, F까지 착공하겠다 했어요.
만약에 부산 같은 경우는요, 동부산에서 마산역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한 30분이면 간대요. 근데 이게 차량으로 이동하려면요, 2시간 걸려요, 2시간. 차량 막힐 때는 2시간 넘게 걸려요. 근데 이게, 지하로 180km로 달리니까 이게 이제 한 30분이면 간다는 거지. 이게 완전히 교통혁명이에요, 교통혁명. 그리고 이제, GTX가 이제 안에 이래 생겼는데 지하철하고 똑같죠. 근데 이게 180km로 달리는 거야. 지하 40m에서. 그러니까 지금 경기 남부, 북부, 충남, 충북까지 전부 다 이렇게 지하 고속철도로 연결하겠다는 거고, 경상북도, 대구, 그리고 경남, 부산 여기도 연결하고, 또 대구, 경북, 부산, 경남도 연결하고, 그리고 부산, 대구, 경북에서 대전 이쪽을 연결하고, 대전하고 서울하고 연결하고 이러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하 고속철도가 180km로 달리는 그런 게 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은 전국에 건설업체가 지금 줄도산하고 있어요. 그럼 전국에 이거 고속철도 깐다고 하면서 한 30조 그냥 쏟아 부어버리면 전국에 돈이 풀릴 거 아닙니까? 경제가 살아난다고, 내수경제가. 내수경제 살아나고 좀에 버티고 있으면은 방산 그 계약한 것들 돈 들어오고, 뭐 원전 계약한 거 돈 들어오고, 조선소 돈 들어오고, 그러면 살아남다고요. 버틸 수 있다고. 그러고 이제 북한을 지금 자유통일 이야기하는 게, 북한을 개발을 하면요, 북한 전역을 재개발해야 돼. 그러면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지금 중장비 다 줄도산 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일자리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이제 법인세를 24%에서 21% 인하하면요, 지금 중국에 나갔던 기업들이 한국에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청년이 결혼하면은, 첫째는 3년, 결혼하면 3년, 첫째 아이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낳으면 3년 해가지고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그랬고, AI 청년지를 20만 명 양성한다. 그리고 100조 원 규모 민간 합동펀드를 조성하겠다. 산업용 전기료를 인하하겠다. 주 52시간제를 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개선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도 50%에서 30% 낮추겠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결혼율 올라가고 출산율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는 의료개혁을 국민참여개혁을 하겠다고 했고, 김문수는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이가 하는 건 이 공공의대입니다. 공공의대. 그 좌파 시민단체를 추천으로 이게 의대생들을 받아가지고 그 교육시키겠다는 게, 그게 문재인의 공공의대인데 지금 그거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 되면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시스템을 장악을 해버리면은 의료사회주의, 의료공산주의, 의료전체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정치 방역이 가능하다고. 아니, 별것도 아닌데, 야 이거 전염병이야, 이거 다 문 닫아. 야 언론 통제하고 다 문 닫아. 그래가지고 야 이 코로나 어째 보면 큰 전염병 아닌데, 문재인이가 교회도 문 닫게 하고,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문 닫게 하고 잡아가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치 방역하면서 또 의료계에서 좌파들이 돈 빼먹으려고 이 국민 참여 개혁한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라 하는 것은 좌파들, 공산주의자들, 얘들을 국민이라 하는 거야. 여러분이나 저는 국민 아니야.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여러분의 저희는 빨갱이고 잡아 죽여야 되는 반동문자들입니다. 국민이 국민하니까 자꾸 속는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저는 빨갱이고 반동문자고, 쟤들이 말하는 국민이란 거는 그거는 좌파들, 공산주의자들, 걔들만 국민이고 걔들만 사람인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이국종 교수가 그 골든 아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1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가 노동운동가였고 15대, 16대, 17대 3선 의원을 했다. 32대, 33대 경기도지사 역임했다. 도지사 재임 시절에 중증 외상센터 건립에 국비 80억 원, 경기도 자체 예산 200억 원을 투입해 외상센터를 최소한이나마 세계적 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가 재임 당시 주창했던 도정을 현장 속으로라는 업무 지침은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김태현은 이 영향을 받아
당시 아무것도 없던 아주 대학교 병원 파견을 자원했다. 아덴 뭐 쭉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 그 아주대 외상센터를 이 김문수가 경기도 자체 예산 200억 투입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김문수 이제 골든아워 2에 보면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당적을 한나라당에 두고도 경기도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을 설득해가며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지원할 예산을 확보에 힘썼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중증외상 환자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더 많이 회복된다는 결과를 가시적인 지표로 확인하며 기뻐했다. 지방정부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만은 각 당의 목표가 선명하게 합쳐지는 모습은 보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자체 예산 200억 투입해가지고 중증외상센터를 만드니까 이 중증 환자들이 희한하게 다른 지역보다 경기도에서 더 빨리 회복하더라.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엄청나게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노동운동을 했고 약자를 위해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고문도 당하고 뭐 감옥도 가고 하니까 이 밑바닥 삶을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로 위하고 하는 그런 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국종 교수, 이 사람은 얼마나 깐깐합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지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강한 의지와 이국정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결국 설립이 2013년에 공식 지정돼서 지금은 국내 최고 수준의 중증외상센터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의 중증외상 환자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데 미국의 500여 개 외상센터와 비교해도 상위 1%의 치료 성적을 내고 있다.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을 5%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고 닥터 헬기 출동도 1000회를 돌파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되면은 뭐 다른 지역도 외상센터 다 만들겠지. 자기가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김문수하고 이재명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작년에 그 6.25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 출판 기념회를 작년 12월 7일 날 은평 제일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때 김문수 장관이 나와가지고 축사를 해줬어요. 이 저자 안재철 대표하고 이게 막역한 사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이 6.25 사진전 지원을 많이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진정성이 있다. 과거에는 뭐 빨갱이 대장이었고 뭐 노동운동하고 뭐 그래 했는데 자기가 그 소련이 망하는 걸 보고 이 공산주의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구나 하고 느끼고 전향했다고 했고 그 미국 가가지고 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하다 하고 이렇게 그 전향을 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경기도지사 할 때 저런 외상센터도 만들고 그래 했고 6.25 사진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김문수 후보 만나봤는데 그냥 그 빈말 안 합니다. 빈말 안 하고 말한 거는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대쪽 같은 선비 뭐 좀 그런 게 있으니까요. 한번 뭐 여러분이 잘 아마도 그 제 생각에는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6.25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지 않겠는가. 학교 정규과정에서 6.25 교육을 시키고 뭐 6.25 관련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고 뭐 그런 거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멘토가 6.25 책을 만드신 저자 안재철, 뭐 아까 국제정치학자 이충근 박사, 뭐 이런 분들이니까요. 뭐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요 판매하니까요. 요 16만 원입니다. 신한은행으로 입금하시고요. 010-2130-9642번으로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이 책은 안재철 대표가 재미교포인데 미국의 공군, 해군, 해병대 박물관을 다 뒤지고 그래가 20년 동안 20억 넘게 돈을 써가지고 5만 장의 사진을 샀는데 그거를 전부 다 칼라화 시킨 거예요. 흑백 사진을. 이 책은 꼭 사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한국 방위산업학에서 나왔는데 412페이지에 풀칼라 사진 및 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화공업에 투자하고 뭐 무기개발하고 하던 그 피눈물 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 당군 때부터 우리나라가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상무정신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탄생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아예 대못을 박아놨으니까요. 요 책은 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주변에 선물로 주십시오. 그러면은 읽다가 보면은 보수화됩니다. 예. 이 책은요 기업은행으로 입금하시면 되고요. 입금하시고 010-2130-9642번으로 주소하고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배송료 포함해서 5만원입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